야, 너 같은 애가 솔로인 게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저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짜이는 써니힐이 솔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고 만인의 연인으로 컴백했습니다. 써니힐의 만인의 연인. 헉, 아직 안 들어보셨다고요? 가사가 아주 대박인데. 솔로 천국 카풀 지옥. 솔로 천국 커플 지옥. 솔로 천국.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그 토건족들이나 일부 지주 세력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노력하는 시민들이 부동산을 고루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뭉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 된 이 국토를 살리고 주거 환경을 지켜내는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이었습니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최초로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변희재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는 꼼수다.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를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발단의 윤정훈 씨가 변희재도 말하자면 그 불법 선거 운동에 연루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그런 녹취본을 저희가 이제 윤정훈 씨의 그 육성으로 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뭐 논평 없이 덧붙임 없이 육성 그대로만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변희재 씨가 바로 김어준 주진우를 고소했었습니다. 자, 오늘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영석 이사님이 이 오늘 방송이 있는 줄 모르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전화 올라오셨습니다. 아니 나 조금 이따가 퇴근하려고 그랬어요.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이제 제가 요즘 예. 뭐 거의 저녁 때 별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한 해지고 나서 7시쯤 되면은 여기서 합정동까지 합정동 망원으로 해서 한강변으로 걸어가가지고 예.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면은 거기 화장실이 있어요. 예. 거기서 러닝복으로 갈아입고 예. 잠수교까지 뛰어갑니다. 예. 근데 잠수교까지 뛰어가는 데는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예. 거기 가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예.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기 고속터미널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너 시간 걸려요. 실제 뛰는 시간은 1시간 반도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저녁 때 되면은 이제 한 7시쯤 되면 보통 나갑니다. 예. 나가려고 이제 나가기 전에 화장실 가려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이게 뭐야 오늘 목요일이야?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이 너무 단조로워가지고 네. 금요일 오후쯤 되면 벌써 금요일이야?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번 주 업무가 종료되네. 다들 이렇게 그때 알게 돼요. 야, 그나마 진짜 예. 토요일, 일요일 방송이 없어 그렇지. 예. 토요일, 일요일 방송까지 있으면 아마 거의 사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예.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알려드렸는데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어준 주진우를 변희재가 고소를 했어요. 무슨 시발단 윤정훈이 네? 그 변희재도 뭐 불법적 사무실을 뭐 개설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저희들이 뭐 그런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윤정훈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제 전한 것뿐인데. 네, 그 기억납니다. 예. 윤정훈이 어디서 녹음했는지 윤정훈이 직접 얘기하는 거, 그거, 예. 아주 대박이었죠. 그래서 김어준 주진우를 이제 고소를 했어요. 예, 그런데 바로 오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변희재 씨도 뭐 강용석이 닮아가지고 고소왕 고발왕 하고 나서 다음에 방송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스타 되려고 그러나 왜 그러셔? 하여튼 변희재의 화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국정원이 낙검수 때문에 자기들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저를 포함한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까지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난 아직 남아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이 저보고,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을 때, 차라리 체포해 가라. 내 발로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나왔었죠. 결국 이렇게 될 거, 뭘 소환 명령을 내리고 말이죠. 아니, 저도, 그 국정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때문에, 검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동작경찰서에서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조사할 테니까 또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갔습니다. 저야 뭐 민주시민이니까. 나가서 또 묵비권 행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국정원에 관한 모든 것을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의를 해서 고개를 끄덕였는지, 한심한 친구를 만나 해서 고개를 끄덕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저희가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한테 가서 마치 애들이 어른한테 잘 보이려고 자랑하듯이 미국을 제국주의 패권주의자라고 욕을 하고 미국과 싸웠다고 자랑했습니다. 미군과의 합동작전인 작전계획 5029를 없애버리겠다고 자랑했습니다. 자, 이 육성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무성대장. 김무성 씨가 작년 그 대선 과정에서 대화록을 깠습니다. 어떻게 대화록이 그 유세 현장에서 깐 내용하고 이번에 국정원이 들춰낸 실제 대화록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똑같단 얘기죠. 그런데 김무성의 해명이 더 웃겨요. 왜 이렇게 똑같은지 나도 모르겠다. 진짜 그냥 주둥아리. 아니 무슨 거짓말을 하더라도 지금 성의를 갖춰서 거짓말을 해야지. 그래도 자칭 이름이 무성대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차기 대권주자 노리겠다는 인간이 그딴 식으로 변명을 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지나가다 섬적동자가 들어도 문건 보고 그것도 문건이 복잡하고 길어가지고요. 메모 안 하면 똑같이 못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네요. 뭐 흡사할 수도 있지. 아이고 진짜. 참 진짜 이 뻔뻔 모드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도 국민들이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잊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가 봐요. 이 국민들 IQ 테스트를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오늘 진짜 진풍경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그 김무성 의원 휴대폰에 도착한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요. 어제 대표님 발언을 유출한 사람은 김재원, 확인해준 사람은 점점점 이런 문자가 김무성 의원에게 도착이 됐습니다. 뭐 중진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무성이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아무도 언론들이 관심을 안 기울여가지고 지가 그냥 뭐 고래고래 소리쳤다 뭐 그런 얘기가 뷰센 뉴스에서 그대로 그냥 통째로 그 발언록이 유출이 됐죠. 그래서 도대체 유치한 새끼가 어떤 놈이야. 그 존나게 색출하고 있었는데 그 색출자가 김재원이었구만. 김재원이 뭐 하는 인간이야. 자, 그런데 김재원이 말이죠. 곧바로 김무성에게 보낸 듯한 문자가 또 도착합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형님 김재원입니다.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자중질환 일어났구만. 그러더니 잠시 후에 김재원이 김무성에게 갑니다.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더니 옆에 앉아요.
아주 정말 정중하게. 김무성의 표정은 그야말로 못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똥 씹은 표정. 그러더니 네. 갑자기 그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김재원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립니다. 네. 야, 이게 무슨 조폭들. 이게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새끼를 색출해 예. 해가지고 색출했더니 이제 걸렸어요. 예. 아주 회를 떠버릴까요? 포를 만들까요? 데리고 와. 와가지고 예. 형님 잘못했습니다. 예. 등을 두드려주면서 괜찮아 임마. 예. 우리가 남이가 에이그 참 그림 그려지네요. 완전히 뭐 깡패 집단도 아니고 에이그 참. 그게 결국에는 이 문자 사태를 통해서 본 걸 보면 김무성이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또 어디 보니까 뭐 자기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비가 추적이라는 표현을 자기는 쓴 적도 없다. 그 말을 하는 와중에 대화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 자신이 유세 때 했던 말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뭐 흡사할 수도 있지. 나도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이제 그날 회의에서 아니 이제 이게 뭐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건 사실 왜곡된 것이기도 했지만은 예. 지금 핵심은 예. 노무현이 무슨 발언을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고 예. 이게 말이에요. 예. 명백하게 박근혜를 당선을 시킬 목적으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의 총대장, 네. 총괄본부장인 김무성과 그리고 상황실장인 권영세 그리고 국정원 예. 이 세 명이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말하자면 간접 증거로 이제 이게 말하자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12월 10일 날 권영세가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죠. 예. 야, 우리 다 갖고 있어, 볼 수 있어. 네. 청와대 아니면 소스 아니면 국정원인데, 예. 뭐 지금 여차하면 깔 수도 있어. 막 가면 깐다 이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지끈하면 깔 거야. 이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또 새누리당, 야, 진짜, 얘 철면피 정당이야, 얘들을 보면은. 그걸 또 뭐 도청 전문 정당, 민주당을 그랬대요. 아니, 실제로도 예전에 네. 안기부 예. 문건을 막 공개했을 때 그때 중앙일보와 삼성이 무슨 논리를 폈습니까? 도청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이건 도청도 아니에요. 예. 그게 권영세도 병신인 게 예. 자기 지인들 중에 배신자가 있었던 거야. 예. 자기 지인이 그 얘기를 듣다가 예. 보나마나 휴대폰으로 녹음했을 거예요. 예. 휴대폰 녹음하면 녹음 어플 이렇게 눌러도 예. 문자 가는 거 뭐 만지는보다 해가지고 잘 몰라요. 예. 그래 녹음을 딱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박범계한테 갖다 준 거야. 네. 그게 도청도 아니죠. 도청 아니죠. 도청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어서 녹음한 당사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면은 그건 도청이 아니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거기다 도청 장치를 달아가지고 녹음한 그거는 거. 옛날에 그 한성교가 한 게 그게 도청이지. 그렇지. 말하자면 KBS 기자를 통해 가지고 예. 그 녹음기를 갖다 설정 집어도 놓고 민주당 당대표실에다가. 당대표실에다 물론 그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대충 그렇게 추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령 그런 것들은 도청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 박범계가 폭로한 그거는 권영세가 자기 지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 지인들한테 얼마나 실인심을 했길래 그때 한 내용을 갖다 녹음을 해가지고 야당에 갖다 줬겠어요. 그건 지가 배신당한 거지 무슨 도청이야. 도청은 참나. 여하튼 박범계가 폭로한 권영세의 그 녹취록이 있던 시기가 바로 12월 10일입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자기들이 언제든지 입수할 수 있다는 예. 그런 것을 보여주고 예. 근데 12월 10일자부터 이제 뭔가 여론이 좀 이상하게 변해요. 예.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만 안 돼가지고 박근혜에게 터무니없이 유리하게 나오던 여론조사도 그 차이가 마구 좁혀지면서 예? 이게 점점 그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바로 나흘 뒤인 12월 14일 부산주시에서 김무성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얘기는 예.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 사이에 예. 권영세가 예. 국정원에 있는 실무자들한테 예. 그 문건을 받아가지고 예. 그거를 그 새누리당의 선거대책 고위 관계자들이 공유를 하고 예. 야 언제 깔까 예. 하다가 네. 부산이 위험하다. 예. 부산이 위험하다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문재인이 거기 나오고 노무현 국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깐 거 아닙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1차적으로는
실정법을 어긴 겁니다. 그때 당시는 국정원이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2급 비밀로 분류를 했다가 요걸 까기 위해서 공공기록 일반 기록물로 변경을 해요. 예. 지금은 비밀이 아닙니다. 예. 법적으로 예. 순수하게 법적으로 따진 게 도덕적으로 따진 게 아니라. 예. 근데 그때 김무성이나 근영식가 봤을 때는 예. 2급 비밀이에요. 예. 2급 비밀을 누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 징역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우선 실정법을 위반했고 예. 두 번째는 국정원과 이게 이명박이가 원시원인을 시켜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자기들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예. 그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이가 집권을 하면은 예. 우린 작살난다 예. 해가지고 박근혜 몰래 예. 박근혜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 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유일한 변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난 모른다라는 예. 게 바로 그런 건데 예. 근데 모르긴 개뿔이 몰라. 이미 권영세, 김무성, 국정원은 긴밀하게 서로 커넥션이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박근혜 앞에서 골프 치게 해달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장관들 예. 절비하지 않습니까? 예. 남재준이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가 뭐 독자적으로 깠다라고 박근혜 실드 치주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당연하죠. 김무성이가 박근혜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런 일을 했겠어요? 결국은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겁니다. 김무성이가 바보짓을 한 거예요. 이 덕분에 이거 진짜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왜냐면은 예. 지금까지는 이명박 원세훈의 자작극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최소한 대통령 사퇴 하야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과한 요구 아니야? 그래, 그거 뭐 이명박이가 한 걸 가지고 정권을 박근혜가 보고 물러나라 그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놈들이야. 이렇게 치부될 그렇죠. 수가 그런 있었는데. 역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자제를 해왔었는데 예.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공모해가지고 문재인을 떨어뜨리고 박근혜 지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예. 말하자면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변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김무성과 권영세 둘만 알고 있는 사실이다. 뭐 또 이런 변명을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얘네들은 이 보세요. 대화록 내용과 자기가 유세에서 했던 내용이 똑같은데도 왜 그런지 똑같은데도 모르겠다. 불구하고 아니 흡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성의한 그런 변명을 하는 놈들이라면.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법정에 가면은 그딴 소리 안 통합니다. 지금은 이거는 고발하면은 이건 무조건 걸려요. 그렇죠. 네. 보니까 네. 뉴스토마토에 이런 기사가 실렸네요. 김무성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문원이 말했던 거, 사실은 정문원이 앞서서 NLL 대화록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하여튼 당시에 정문원의 주장을 자기는 뭐 그냥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면피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공개된 NLL 대화록과 김무성이 유세 때 한 발언은 정교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NLL 대화록과 정문원의 주장은 다 틀립니다. 정문원이는 또 어디 또 찌라시를 보고 그렇게 해 땅 따먹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 아예 없다면서요. 예. 내가 어디서 보니까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더라고. 예. 서상기하고 예. 정문원이하고 예. 윤상현이가 하도 입에 거품을 울면서 NLL 포기 발언이 어떻고 노무현 대통령을 씹어 삭힐래. 네. 아니 이 인간들이 진짜 애국자고 해서 군대도 뭐 해병 수색대나 특공대나 아니면 공수부대로 갔다 왔나 싶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예.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예. 이 세 사람의 군 복무일이 전부 합치니까 14개월 1일이에요. 14개월 1일. 3명 합산이. 한 놈은 6개월. 예. 한 놈은 8개월. 예. 한 놈은 단 하루. 예. 아니. 하루는 누굽니까? 하루는 누구예요? 누구 사이입니다. 누구 사이? 또 윤상현? 아니, 누구라고 얘기를 않겠어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전사위지, 전사위.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양반 한다는 얘기가. 예. 아니, 그런, 군대 3명 합산이 14개월 1일밖에 안 되는 이런 자식들이, 육군 예비역 병장 출신 노무현 병장과. 네. 그리고 공수부대 예. 낙하산 출신인, 낙하산하는 게 공수부대 낙하산하는 게 좀 이상하다. 예. 문재인 병장을 정부로 몰았단 말이야.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 이런
뭐 애국자연 하면서 뭐 노무현 뭐 김정일한테 갖다 팔았다고 지랄병을 쳐서 다 뒤져봤더니 군대도 3명이 합산해가지고 14개월 1일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말이야. 예. 육군 예비병장, 육군병장을 뭘로 보고, 그리고 공수부대 특전사 육군병장을 요즘은 그런 공수부대 특전사 예비병장 없습니다. 예. 요즘 다 하사관, 부사관 이상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디다 대고 지금 스피커야. 참 진짜 대한민국 보수들 전부 다 접시볼에 대가리 받고 네. 반성하세요. 네. 무슨 자기가 어느 정도 좀 뭔가 자격을 갖추고 나서 지랄을 하든지 연명을 하든지 해야지 말이야. 예. 도대체 뭐야 도대체. 전혀 다른 시각이긴 하지만 야 이게 보니까 말이죠.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 수준이 이 정도면은 정말 차기 깝깝하네요. 보니까. 깝깝하죠. 예, 새누리당. 게다가 또 박근혜는 뭡니까?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요. 몰라요. 난 박근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 도대체 박근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70몇 년도인가 뭐 언젠가 국회의원 됐는데 97년도 97년인가 8년인가 그때 됐어요. 예, 됐는데 그때 무슨 신문사 정치부장을 보좌관으로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요란을 떨더라고요. 참 관심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예. 북한이 2002년에 평양으로 온 박근혜, 당시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었을 겁니다. 직함이. 이 박근혜 당시 위원장의 김정일 대화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북한이 어젯밤에, 어젯밤인가요? 오늘 새벽인가요? 또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공개하면 진짜 골 때릴 거예요. 예. 전두환이가, 김일성 친서를 받고, 예. 감옥해가지고, 예. 김일성이를 갖다가 무슨 해방을 위해서 싸운 투사고 어쩌고 존경하고, 지랄병을 다친, 내 얘기는. 예.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북한 가면은, 다 그냥 종북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참 말하자면 사람이 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죠. 예. 난 그거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이란 말입니다. 동족이고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전력이 있는 나라들이긴 하지만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화를 한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립 서비스를 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전두환이가 아니라 박정희도 마찬가지. 박정희가 김일성이한테 보낸 친서가 김일성 기념관에 있다면서요. 그것도 까보세요. 아마 온갖 미사역으로 김일성을 찬양해 놨을 겁니다. 예. 저는 그걸 욕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외교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을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은 정말 우리의 자존감을 예. 말하자면 잃지 않으면서도 예. 상대방을 좀 좋게 얘기해서 설득하려는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중동 말이야 그런 식으로 왜곡하고 솔직히 조중동식 왜곡으로 따지면요. 박정희하고 전두환이야말로 진짜 원조 종북 빨갱이에요. 예. 평양 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야, 이 개새끼야. 이래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미친놈들, 진짜. 아이고, 진짜. 내 얘기했잖아. 노무현 대통령 일가 봉화재단에서 조중동에 그때 왜곡한 기사, 일면 기사 재판 걸어야 돼요. 네. 민형사 소송 걸어야 됩니다. 예. 무조건 이겨요. 네. 내가 보기에는 몇 억짜리 걸어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냉백하게 1200% 왜곡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왜 안 그런지 모르겠어. 아마 그럴 거예요. 홍유리 님이 서영석 이사님. 문재인이 이긴다 재출간 기대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국정원, 경찰 부정선거만 없었다면, 이런 부제를 달았다면은, 그 책은 지금도 팔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말이죠. 명백한 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이명박이 문재인이가 되면은 나 완전히 죽었다. 생각을 하고, 결국은 원세훈이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부정선거를 하면서, 사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다든지 하야를 하는 상황이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래, 이명박하고 원세훈 지들이 알아서 했지. 설마 박근혜가 관련돼 있으랴. 박근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다 자기에게 체면을 걸고 암시를 하고 그러기를 제발 바랐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박근혜가, 검찰 수사 갔을 때 제대로 좀 수사하시오 했으면 진짜, 꽁어리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원성 구속하고. 예, 이명박이가 폭로 못 합니다. 왜? 네. 이명박은 가진 게 너무 많거든. 그렇지. 그거 다 뺏어버릴 거야. 이 새끼 해버리면은 네. 그냥 찍소리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때가 유일하게 살 길이었는데 그냥 이명박이 혹시라도 역공하지 않을까 예. 이런 게 겁이 나가지고 예. 원성훈이를 불구속하라고 그렇게 황교안 일을 시켜가지고 지랄 연병을 뜬 결과가 자업자득한 게 지금의 상황으로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께 복귀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올 초였을 겁니다. 서영석 기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부정선거를 했다면 올해 안에 다 드러날 것이다. 네. 거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거의 그렇게 돼가는 형국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정권초인데. 아니 권영세도 예. 지가 그렇게 얘기한 거를 자기 아는 친구놈이 녹음을 해가지고 야당에 갖다 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지금은 시대가 예. 비밀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비밀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다. 예. 이게 그 나쁜 짓을 실제로 안 해야만이 예. 문제가 없는 것이지 하고 숨기면은 금방 들통이 나요. 네. 지금 들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원래 이 악수는 악수를 부르고 예. 원래 이 악순환이 됩니다. 네. 김부성이도 그 난경필이 앞에서 깐죽거리면서 예. NLL 대화로 공개는 뭐 악수다 잘못된 거다라고 하니까 예. 난경필이 니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우리는 말이야 해가지고 얘기한 게 결국은 악수 중에서도 최악수를 둔 거 아닙니까? 그걸 김재현이가 달랑 유출해가지고 뷰센 뉴스에 완전히 통으로 그냥 통편집이 됐더만. 뷰센 뉴스도 보면 참 대단한 매체야. 몇 명 안 되는 진짜 완전히 그냥 구멍가게 해서 하여튼 대한민국을 지고 흔든다니까. 네. 뷰센 뉴스를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아래서 가장 많이 들른 사이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뷰센 뉴스인데 김종인 씨를 너무 띄워준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김종인, 이상돈 예. 띄워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보수의 얼굴마다만 하다가 지금 보세요. 뭐 이상돈이 무슨 역할을 아니 합니까? 오늘 예. 저기 노인들한테 20만 원 다 준다는 거 결국 나가리 됐어요. 나가리 됐어요. 나가리 돼가지고 예. 그게 국민행복기금 기금인가 그거거든요. 예. 그 추진위원들 몇 명 사퇴했습니다. 예. 김정인이가 결국은 사기당한 거예요. 무슨 복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경제민주화 그냥 다 그냥 달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경제민주화 다 킬됐어요. 그러니까 올킬입니다. 올킬. 그러니까 참 이게 김종인, 이상돈 씨 띄워주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뷰센 뉴스가 정신 차려야 돼. 네. 근데 하여튼 뷰센 뉴스 보면은 이명박에게 불리한 기사만 모아서 올리더만 보니까. 이명박하고 좀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말이죠. 일반적인 언론을 보면은 그 남의 언론 기사를 그 뺏겨 쓰는 거, 오락가이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좀 치욕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근데 뷰스의 뉴스는 그런 거 없어. 뭐 어디서 누가 얘기했건 간에 하여간 이명박에게 불리한 기사면 무조건 그거를 물론 인용해서 다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출처 밝히고. 근데 그게 예. 이제 그것도 제주예요. 예. 그거 그냥 기사 장황하게 쓰는 거 일목요연하게 네. 한국일보에 따르면 예. 조선일보에 따르면 예.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쫙 해놓으면 그거 보는 게 훨씬 더 빨래. 그리고 조정동 볼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운영하던 매체도 이제 사실은 원조가 그 서영석 기자님이죠. 접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뷰센 뉴스보다 더 잘 나갔죠. 근데 이제 워낙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명박이한테 한 번쯤 맞아가지고 그러기가 됐었죠. 예. 축하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서이사님의 저주가 틀렸군요. 축하합니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뭔 저주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영석이 된다고 하면은 다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저주. 그래도 농담이지 무슨. 농담이었죠. 네. 예. 자, 하여튼 뭐 이참에 그 얘기도 하죠. 네. 저희 국민 TV 라디오가 조만간 뉴스 사이트를 오픈합니다. 네. 뉴스 사이트를 오픈해서 딴 데 가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은 웬만한 뉴스들 다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국민 TV 라디오만 들으셔도 되고, 네. 국민 TV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국민 TV 라디오의 그 컨텐츠들을 또 이제 기사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간에 돌아가는 그 현실 상황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멋진 뉴스 사이트가 여러분을 지금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같은 국민 TV 뉴스인데요. 예. 제가
뭐 키우다시피 한 예. 민일성 편집장이 이제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옛날 그 데일리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아쉬웠던 게 초창기에는 뭐 기자를 한 뭐 25명, 30명까지 썼으니까. 예. 그것도 거의 정치부만 전담을 하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갔어요. 예. 근데 이제 형편이 어려지면서 점점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서너 명이서 이렇게 뭐 따르면 남은 기사 뺏기는 거나 하고. 예. 뭐 그것도 의미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치명적인 게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광고를 다 끊는 바람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쉬웠던 게 이제 그런 말하자면 따르면 기사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또 자체 생산 기사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국민 TV는 라디오에서 사실 지금 이게 텍스트 기사를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지금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화숙 한국일보 그 논설위원의 3분 칼럼만 하더라도요, 보면은 내용이 주옥 같아요. 예. 지옥 같습니다. 예. 주옥 같은 게 아니라 주옥 같은. 예, 지옥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또 기사로 만들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베테랑. 예. 인터넷 뉴스 편집장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밀성, 기자. 예. 그리고 앞으로. 국민 TV는 이제 라디오이지만은 보도국을 확충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치부부터 지금도 기자 몇 명 있긴 합니다만은 기자를 확충을 해서 정치부에 출입 기자를 내보내면서 점점 확대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기자를 많이 갖고 있으면요. TV로 가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TV는 장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이런 뉴스를 그야말로 자체 취재의 양질의 뉴스, 그리고 뷰스앤 뉴스와 같은 그렇게 종합 뉴스, 그 다음에, 국민 TV 라디오의 여러 고위급 취재원들의 발언들을 기사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은, 뭐, 그야말로, 인터넷 매체에서도 단숨에 수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니지 않았느냐, 감히 자부해 봅니다. 예, 사실 뭐, 참여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 언론 그 환경이 그야말로 르네상스 시기였을 당시에 양대 산맥하면 바로 오마이뉴스, 데일리 서프라이즈 아니었습니까?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우리 편집국장도 하신 대표를 겸임하신 우리 서영석 이사 계시고, 또 우리 보도 편성 담당 이사이신 우리 정운현 이사는 또 당시에 오마이뉴스 초대 편집국장이시고, 정말 에이스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 TV 뉴스 사이트 조만간 오픈하는데 어마어마한 태풍이 될 것이고, 또 일부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요. 국민TV 뉴스 사이트를 통해서 국민TV 보도국이 이제 태동될 것이고요. 좋은 기자들 많이 끌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방송사에서 제 목소리를 내다가 퇴출당하는,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복직할 때까지 안고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공개적으로 1000명 할 것이고, 복직하면은 뭐 좋은데 다시 돌아가시는 거 전혀 저희들이 사요나라 빠이빠이 하고. 근데 그 자체로도 저희는 영예롭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그런 좋은 언론인들의 백업을 담당했다. 이것으로도 또 큰 사명을 담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귀중한 일을 하려 하오니 여러분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서. 그렇죠. 힘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게 다 되려면은 조합원이 빨리 15,000명, 16,000명, 17,000명 돌파해서 2만 명을 넘어가고 3만 명, 5만 명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 없어요. 빨리 여러분들 3만 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3분이 현재까지 조합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요새 아주 정말 조합원들이 폭증하고 있는 양상인데, 올해는 우리 윤창중 전 대변인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TV 홍보대사로 박근혜, 김무성을 임명하는 바입니다. 권영세까지. 권영세는 뭐 대사급은 안 되고. 참사 정도. 내각 참사 시켜줄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입니다.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선 토론회 결과 아십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도배됐을 당시 12월 17일에 언론의 기사들은 이른바 판가리가 됩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토론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전적으로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모든 것들이 덮어집니다.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2월 17일 아침에 국정원 회의에서 박빙 열세를 박빙 우세로 전환시켰다. 고생들 했다는 격려 발언을 했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민주당의 에이스인 진선미 의원입니다. 요즘 진선미 의원 활약이 대단해요. 네. 진선미 의원에 대해서 참 제가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하면은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얘기를 하네요. 네. 진선미 의원은 제 변호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변호사예요? 예, 변호사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또 주력을 하셨고. 제가 워낙 좀 관심이 없다고 민주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진선미 변호사는요, 변호사로서도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습니다. 특히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작년에 지금 대한문 앞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그 어떤 투쟁을 그야말로 짓밟고 있는, 그리고 신당동에 박정희 집을 성역화하려는 최창식이 중구청장. 예. 이 사람이 그 전라도 출신 그 사무관들을 다른 구청으로 집단 전출한 사건이 있었죠. 그 낙검수에서 다뤘잖아. 글쎄요. 그래서 제가 전출당하신 분 한 분을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나경원 씨 측에서 저를 말하자면은 또 고소했어요? 고소를 했나 고발을 했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고발이겠다. 예, 당사자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로 제가 검찰에 소환이 됐었죠. 그때 변호인으로 함께 출두하신 분이 바로 진선미 변호사고 또 같이 출두하신 분이 있었으니 이재정 변호사십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TV 비상임 이사시고 또 우리 제 지금의 또 변호인이시고 그런데 제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민변 측 변호사들이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제가 놀랬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만 모였다 그랬는데, 이 진선미 변호사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가 돼가지고,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당선되고 나서 저는 또 이제 아주, 비참하게 졌고. 잘했으면은 동료 의원이 돼가지고 우리 김용민 의원님 국회에서 지금. 당신 김무성이 뭐 하는 거야? 했을 건데. 선민우님, 졸졸 쫓아다니면서 제가 시다발이라도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세상 밖을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 이거 정말 죽으라고 하는 것 같고, 세상은. 우리 김용민 PD도 이제 아픈 만큼 성숙했지.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 진선미 변호사가, 진선미 당선자가 그때 저를 부르더니, 위로를 해주면서 식사도 사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돈이 없을 테니까, 돈 받으라면서 5만 원을 몇 개를 나한테 줬었어요. 몇 장인지 세보지 못했는데, 그때 저 마음이. 금품수수 하셨구만. 하려면 사과박스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진선미 의원에게 돈을 주면은 이게 수뢰가 되겠지만. 거꾸로 받았으니까. 진선미 의원이 이 낙선자에게. 그래서 참 제가, 진선미 의원 하면은 참, 따뜻한 누님이다라는. 네, 그건 인간성의 문제고, 요즘 활약하는 건. 요즘 인간성과 전혀 관계없이 아주 인간성과 실력이 비례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선미 의원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진선미 의원이 지금 방금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12월 26일, 그날 바로, 대선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선 토론회를 앞두고. 12월 16일이겠지. 네, 12월 16일, 2012년. 새누리당은 똥줄이 탔습니다. 이 박근혜 후보님의 토론 실력을 생각하면은 오늘 3차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 박근혜. 완전히 맞짱 토론으로 1대1로 가면은 우열이 확 가려져서 대선 전국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리스크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새누리당 관계자가 국정원 누군가와 통화를 하지요. 네. 자, 원세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밤 11시에 그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이가 시켜서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이 발표를 합니다. 말하자면 새누리당 손을 들어주는. 네, 뭐 대가는 적이 전혀 없었다. 완전 사기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용판의 작품이죠. 그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정치 댓글을 단 흔적을 찾기 힘들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자, 다음 날 아침에 조간 일면은 싹 바뀌었습니다. 싹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그 국정원 여직원은 인권 침해를 당한 것처럼 완전히 규정이 돼버렸습니다. 판이 정리가 됐어요. 야, 진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새누리당의 마지막 공작이 그거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전에 그 NLL 공작은 뭐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 예. 댓글 공작도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 맨 마지막 공작은 말하자면은 야당이 적발했던 예. 국정원 댓글력. 예. 결국은 그 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김기용 경찰청장이 예. 그걸 막아가지고 영장 청구도 못하게 막고 예. 그리고 다 증거 인멸하고 나서 자진 제출한 예. 그 노트북에서 마저도 그렇게 많은 흔적이 드러났는데 예. 그게 전혀 흔적도 없었다라고 사기로 발표하라. 새빨간 거짓말한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해서 예. 결국은 박근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원세훈이가 예. 국정원 직원들에게 수고했다. 박빙 열쇠가 박빙우세로 바뀌었다. 전환됐다. 네.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탈취당한 거예요. 훔친 겁니다. 대통령직을. 네, 이런 분노 때문에 8년 전에 네. 그 엄청난 막말을 했던 겁니다. 9년 전에. 지금도 그 욕을 하고 싶은 막 심정입니다. 막 들끓고 있는데 네. 참겠습니다. 듣는 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런 나쁜 놈들을. 저 진짜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거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결론 내리고 주변에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 저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박근혜가 물러나냐 하야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러나거나 하야할 그런 멘탈을 가진 친구들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티타늄 멘탈을 갖고 있는 강철 멘탈을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절대 안 물러날 겁니다. 하지만 힘이 빠지죠. 정당성이 사라지죠. 이렇게 이 친구들한테 권력을 주는 순간 이 권력은 흉기가 돼버립니다. 네. 이 흉기를 장난감용 칼로 만들기 위해서는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권력의 힘을 좀 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개념 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국민, 스스로 행동할 줄 아는 국민, 스스로 분노할 줄 아는 국민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선동 주체가 있다고 모함하고 패배하는 저들에게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을 무시하고 법을 제멋대로 갖고 노는 저들에게 주인의 무서움을,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일 금요일은 범국민 행동의 날입니다. 어디로 모입니까? 지역마다 다른데요. 광화문. 예, 뭐 서울에서는 광화문 청계광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계광장도 있고 광화문 앞에 거기서도 KT 민변에서 이제 민변인가요?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행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하야하든 말든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항의할 줄 아는 국민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무시당하고 결국은 그것이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순간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당할 때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정의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국민들이 수준 있는 국민이고 양식 있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근데 이런 면은 좀 있네요. 멘붕이 해소됐습니다. 어느새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에 징계 됐어요. 아니라니까. 징계 아니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치밀하고 정교한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부터 예. 그리고 총선거 때도 아슬아슬하게 진대는 다 수상해요. 솔직히 예. 국정원 댓글 요원들이 댓글 공작만 했겠냐고. 예. 정말로. 특히 이 친노 인사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네. 그 공격, 공세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점이 좀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결국 이제 총선도 노무현을 죽였다는 그런 그 두려움. 네. 이거에 대한 나중에 자, 우리가 노무현을 죽였는데 네. 문재인이 집권하고 친노가 부활하면 우리는 작살난다. 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저들의 부활을 막아야 된다. 네. 그것이 결국은 이번 대선의 특징을 규정짓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가동했고 그중에서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국정원을 6월 10일 선거에서 네. 6월 10일 선거에서 6월 10일? 그제 2010년 6.2 지방선거였군요. 6월 10일이 아니라 6.2 지방선거 당시에 이광재 강원지사가 당선이 됐고 집요하게 이광재 뒤를 캐서 이광재를 결국 주저앉혔잖아요. 네.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한명숙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주 그냥 혼을 다 빼버렸다고 하더만. 완전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공격은 네. 이거는 거의 폭행 수준이에요. 그렇죠. 아무 죄도 없는 걸 갖다가 아니 박근혜는 왜 저기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만 생각을 해? 네. 진짜 인권을 생각해야지. 한명숙의 인권을.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거는 국가 이름을 빈 깡패들이었습니다. 예.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만 챙기지 말고 한명숙 전 총리의 인권도 아니 챙기지. 이제 또 생각해 보면은 예. 그리고 또 보자고요. 아니 생각해 보면은 예. 박근혜 씨가 네. 그 국정원 여직원의 그 인권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바 있어요. 네. 자기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바쳤는데 어떻게 그 사람 인권을 걱정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유는 자기의 도움이 안 되거든.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만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만 사람으로 보이니 인권이 인권을 얘기하는 건데 또 생각해 보자고요. 4.27 재보선 2011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경상남도 김해을 선거 때 그때 유시민 나갔잖아요. 유시민 나간 게 아니라 대표가 몸담고 있는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가 국민참여당이 아니고 그때는 통합진보당이었나? 아니 국민참여당이었어요. 국민참여당. 맞아. 국민참여당의 그 후보가 나갔는데 터널 디도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무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친노 유시민의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죽이고 싶었던 거지. 이광재를 그렇게 잡아뜨리고. 아니 물론 저희가 친노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니 친노 띄우고 자식을 떠나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네. 이광재 죽이기 그다음에 누구야 그 한명숙 죽이기 유시민 죽이기 유시민당 죽이기. 또 다음에 뭐였지? 문재인 죽이기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총체적인 친노에 대한 죽이기는 일단 이명박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노무현의 살인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 살인범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부담감. 친노가 부활하고 문재인이 집권하면 우리는 진짜 작살난다. 내 벌은 돈 다 토해내야 된다. 다 내 하수인들 다 깜빵 가야 된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 행태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내면화돼 있었고 상습적이다 못해 거의 이제는 그것이 일종의 정치공학으로들 인식하는 거예요. 범죄행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참 수준도 좀 한심해요. 사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아니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7급 요즘 9급도 경쟁률이 수백 대 1인데 7급은 진짜 더해요. 그렇게 해서 사실 엘리트 요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갖다가 원시원이가 PC방에다 내몰아가지고 댓글이나 달고 찬반을 누르게 했으면은 지금쯤이면은 양심선언이 나오다 몇 개는 나와야 돼요. 정말 국정원 직원들도 다 정신을 쭉 빠진 모양입니다. 예. 진짜 이해가 안 가. 자, 참여연대가 28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전 앞에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진선미 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이 참여하는 국정원 사건 국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민변,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민원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8개가 아니군요. 209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은 이어서 저녁 8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대규모 범국민 촛불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녁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입니다. 광화문 내거리에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분노의 표시를 한 번쯤은 해줘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무시 안 당하는 거죠. 무시 안 당하는 국민이 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내일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명천지에 뭐가 그리 겁납니까? 솔직히 이명박이가 그렇게 악다운 일을 써도 결국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 때린 게 고작이었어요. 무슨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체류액을 쏘고 뭐 어쩌고 하지만은 그것도 젊은 애들이 또 앞장서서 맞아줄 거니까 시민들은 뒤에 그냥 구경 마시면 돼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명박 정권과 뭐 저희 낙검수 네 사람이 앞에서 이제 마주서서 싸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최전선에서 싸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뭐 무지하게 저희들을 괴롭혔으니까. 근데 그런데 평범한 시민들이 앞장서기 힘들어요.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요? 할만해. 이명박이가 그렇게 괴롭히고 짓밟고 막 이렇게 뒤를 털어도 살만해. 살만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우리 건강한 시민들이 낙검수를 좋아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 김에 또 힘도 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게 손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선,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미력 하나만 내 발 하나 담궜다는 그 자부심,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베가 설치고 어버이연합 설치고 변희재가 설치된 것 같지만 아니 우리 다 봤잖아요. 지금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들, 그런 공작질들, 이 다 배우가 있어 보니까 배우가 있잖아요. 이게 조작된 여론이란 걸 왜 모르셔? 왜 거기에 위축되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 대선은 이긴 싸움이었다고 저는 확언합니다. 국정원이 말이죠. 가장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는 곳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에 우리 정치토크 대선 전에 우리 서영석 이사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한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국정원이나 여권은 이런 정확한 표본을 가질 만한 그런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해온 꼴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가지고 자기들이 정확한 표본에 맞춰서 조사를 했을 가능성은 있죠. 예. 뭐 저희가 추정은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원세훈이가 박빙 열세에서 박빙 우세로 바뀌었다. 여러분들 수고했다. 이딴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서영석 이사님도 그러면은 판이 바뀌었다.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가 맞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항상 박근혜로부터 뒤졌던 문재인이 어느 순간 박빙 우세로 갔는데 박빙 우세로 갔다가 김영판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박빙 우세로 자기들이 돌아섰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 얘기가 맞았다는 얘기구나. 맞았다는 얘기지. 참나. 이거 이번 재판에 제출해야 되겠구만. 예. 이번에 또 이 문제 때문에 판이 뒤집어지지도 않았고 문재인은 계속 열세였는데 서영석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판이 뒤집어졌다. 그거 지금 재판 중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원세훈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재판부에 제출해야 되겠다. 예. 아니 박근혜가 이기다가 문재인이 이기는 걸로 판이 뒤집어졌는데 김용판의 사술. 경찰의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 중간 수사 발표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시 박빙 자기들 우세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선 결과가 그렇게 해서 또 뒤집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12월 19일에 승리를 예상했던 그런 시민들
그렇게 해서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도 있었다고 제가 지금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그때를 기억한다라는 글을 올리신 분들. 예, 여러분들 이기신 선거 결과였습니다. 근데 졌어요. 부정선거로 뒤집어진 겁니다. 이걸 부정선거라고 안 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부정선거야? 뭐가 부정선거입니까? 이게 뭐 한 1000만 표 이겼는데 개표 조작을 해가지고 100만 표 이긴 걸 해야 그게 부정선거인가? 참나. 이런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입니다. 예. 아니,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국정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예. 야, 진짜 이명박이 간도 커. 예. 어떻게 국정원을 동원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할 생각을 다 했단 말이야. 통 큰 놈이긴 하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 기자가 국민TV 라디오 서화숙의 3분 칼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명박 그만 놀고 조사받을 때가 왔다. 예, 정말 조사받을 때가 왔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첫째는 우리 조합원인데 성남의 이진나 조합원, 이진나 조합원님 꼭 정치 토크 때 조합원이긴 하지만 이름을 좀 불러달라 해서 이진나 조합원 조합원 가입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첫 번째 멘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 토크 뭐 생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지만은 나중에 팟캐스트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팟빵에서 구독하기, 별점 주기, 별로 평점을 줍니다. 그리고 댓글 달기 3종 세트인데 또 다운로드 당연히 받아야죠. 이것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뭐 공짜로 듣는 건데 그 정도는 좀 해줘도 괜찮잖아요. 좀 귀찮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 토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 광화문 광장 근처에 있는 이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분노했다는 표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서영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 토크 마치겠습니다.